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제47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 재입성에 성공하면서 큰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과 일본의 상황이 완전히 상반돼 주목되고 있습니다. 우선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계속 언급한 만큼 최근 끈끈해진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이 약해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그만큼 최근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 정세도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한미동맹 기조로 맺어진 끈끈한 관계가 단단한 바위처럼 유지될 수 있을 거란 분석입니다. 특히나 트럼프가 국방비 지출을 늘릴 가능성이 커 대한민국 방산 수출에는 엄청난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트럼프가 당선되자 일본은 대참사나 다름없다며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사실 일본은 바이든을 적극 지지하며 트럼프를 무시하며 찬밥 취급해 왔기 때문으로 벌써부터 어떻게 보복을 해올지 걱정하고 있다는데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자국 조선업에 한국에 도움이 필요하다고 대놓고 밝히면서 조선이 최대수의 업계로 떠올랐습니다. 트럼프의 이런 직접적인 협력 요청은 중국과의 패권 다툼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가운데 한국 조선업의 기술 경쟁력을 활용해 우위를 지키려는 전략으로 보이는데요. 주요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는 미국 조선업이 한국의 도움과 협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면서 한국의 세계적인 군함과 선박 건조 능력을 잘 알고 있으며 우리 선박 수출뿐만 아니라 유지 보수 정비 분야에서도 긴밀하게 한국과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집권 1기 때부터 중국 때리기에 나서고 자국 보호무역주의를 강조했던 트럼프가 한국 조선업에 힘을 빌리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그 배경에는 쇠퇴한 미국 조선업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조선업은 20세기 중반까지 중요한 산업 중 하나였지만 20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다른 국가들보다 높은 생산 비용과 임금, 상대적으로 낮은 기술력 등으로 쇠퇴일로를 걷게 됐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해군 선박을 자국 내에서 건조하고 있지만 상업용 선박 건조는 한국 등 다른 나라로 이전됐습니다. 특히 막대한 노동력과 가격 경쟁력으로 급성장한 중국 조선업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방국의 힘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미국은 함정 유지 보수, MRO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한국과의 협력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지난 2월에는 미국 해군성 장관 카를로스 델 토로가 HD현대중공업 울산 본사와 하나오션 거제 사업장을 방문하며 협력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실제로 HD한국조선해양의 조선 계열사인 HD현대중공업은 지난 7월 미국 해군보급체계사령부와 국내 최초로 함정정비협약 MSRA를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5년간 미 해군 해상수송사령부 소속의 지원함과 미 해군 전투함에 대한 MRO 사업 입찰 참여 자격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하나오션도 해군보급체계사령부와 MSRA를 체결했으며 지난 8월에는 국내 조선업계 최초로 미 해군과 MRO 계약을 맺어 현재 거제 사업장에서 미국 군수지원함에 대한 창정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오션의 미국 함정 MRO 사업은 최근 인수한 미국 필리조선소와의 협력을 통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런 이유로 방산업계에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에너지 중심 정책이 국내 조선업체의 에너지 운반선 건조 증가로 이어져 조선업종이 수혜를 볼 것이란 관측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특히나 탱커, LPG, LNG 운반선 등의 신규 수주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그간 추진해온 미국 함정 MRO 사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벌써부터 국내 주식시장은 트럼프의 조선업 협력 제안으로 들썩였는데 하나오션, HD현대중공업 등 국내 주요 조선사의 주가가 15에서 20%가량 큰 폭으로 오르며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이렇듯 트럼프의 재집권으로 대한민국 방산이 더욱더 불붙을 거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강조하면서 세계적으로 방위 수요가 증가할 거라는 기대감이 커진 데다 그동안 우리 수출 족쇄로 작용한 수은법도 개정돼 상황이 우리에게 더욱 유리해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국내 방산 기업들이 해외에서 경쟁력을 인정받고 글로벌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로 입지를 굳히면서 수요가 더욱 확대될 거란 전망입니다. 다름 아닌 트럼프가 미국 중심의 집단 안보 체제인 나토를 부정하고 있어 전 세계적으로 각자 도생을 위한 방산 수요가 늘어날 수 있어서입니다. 특히나 방산업계에서는 중동을 비롯한 신시장에 무기를 수출할 가능성을 매우 높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거리 지대공 유도미사일 천궁2의 수출을 본격화한 LIGNX1,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K9 자주포, K2 전차의 중동 수출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트럼프 당선 이후 한국의 핵무장 허용 가능성이 갑작스럽게 거론되면서 우리 안보 정책에도 커다란 변화가 있을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로 앞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후보로 거론된 엘브리지 콜비 전 국방부 전략개발 담당 부차관보는 주한미군을 중국 견제에 활용하는 대신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깜짝 발언을 했습니다. 그는 한국은 미국의 재래식 전력 지원에 대한 기대를 줄이고 직접 한반도를 방어해야 한다며 북한과 이란도 핵능력을 보유했는데 이들이 지키지 않는 규범을 우리만 지키기 위해 벌을 받을 순 없다. 오히려 뒤처진 핵균형을 위해 핵무기를 더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콜비 전 부차관보는 트럼프 일기 때 강경한 중국 노선을 핵심으로 한 국방전략문서의 기한을 주도했던 인물로 최근 미 정치 전문 매체에서는 트럼프 2기 국가안보보좌관 인선에 최종 2배수에 들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미 육군에서 20년 근무했던 장교 출신 군사전략 전문가 에이드리언 루이스 교수도 한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무기에 대비해 핵 개발을 비롯한 모든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동맹에만 전적으로 신뢰하는 건 안보 측면에서 완전하지 않다. 핵 개발 고려는 한국 국민들의 안보를 위한 것이다라는 발언을 했는데요. 1970년대 주한미군 근무 경험이 있는 루이스 교수는 미 군사 역사, 전략 및 국방 정책을 전공한 군사통으로 꼽힙니다. 루이스 교수는 북한은 이미 ICBM 능력을 확충했다. 이제는 지상 공중 해상에서 3대 핵전력 확보를 위해 나아가고 있다며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전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에 대해 그렇게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 있지 않았다며 한국으로서는 미국의 정치 변화에 대해 준비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책을 생각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재집권으로 국내 안보 정책에도 큰 변화가 예상되지만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일본은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두려움에 떨며 숨죽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바이든을 적극 지지하며 트럼프를 무시했던 일본의 행보를 보면 대참사라고 표현할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아 보입니다. 지난 4월만 하더라도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는 정상회담을 열고 군사구조 재편 방안 등 양국 현안을 논의했었습니다.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미일 동맹이 인도태평양을 넘어 전 세계의 평화와 안보, 번영의 초석이라고 강조하며 일본의 지지를 밀어주며 화답하는 장면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양국의 동맹의 군사구조를 재편하는 방안을 논의하면서 미국과 일본의 방산무기 공동개발 등을 논의하며 친밀한 관계임을 과시했는데요. 심지어 바이든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를 만나 적기지 공격 능력을 보유하고 방위비를 2배 이상 올린다는 일본의 계획에 대해 역사적이라며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며 일본 군사대국화에 날개 달아주기도 했습니다. 당시 바이든은 일본의 역사적 방위비 지출 증대와 새 국가안보 전략을 환영한다며 미국은 동맹에 대한 방어에 전념하고 있으며 일본에 대한 방어는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도 일본과 미국은 최근 역사에서 가장 도전적이고 복잡한 안보 환경에 직면했다며 일본은 반격 능력 보유를 포함해 근본적 방위력 증강을 결정했다고 화답했습니다. 바이든은 구체적으로 일본이 만들기로 한 6회 공자위대의 부대 운용을 담당하는 상설통합사령부 창설을 환영했는데 통합사령관은 앞으로 미군 7함대, 주일미군, 주한미군을 지휘하는 인도 태평양군 사령관과 조정 역할을 맡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미일 동맹도 한미동맹의 연합사령부처럼 지휘권을 통합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며 동맹 강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특히나 바이든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백악관 건물 밖까지 나와 기시다 총리를 영접하며 어깨에 손을 얹는 등 두 나라의 우호를 극대화하는 모습을 연출하며 엄청난 이목을 끌었는데요. 이렇게 트럼프를 무시하며 바이든을 적극 지지했던 일본은 이제 큰일이 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일본에서도 트럼프가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긴장하며 미일 관계도 바이든 대통령 시대와는 크게 달라질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우선 트럼프는 일본의 방위비나 주일미군 주둔 비용 증액을 요구하며 압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정부는 2022년 국가안전보장 전략 등을 개정하면서 GDP 1% 수준인 방위 예산을 2027년 2%로 늘리기로 했지만 트럼프 발언으로 보면 전혀 만족할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아사히 신문은 미국 제1주의를 내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복귀로 동아시아 안보, 통상 정책의 불안정이 늘어나는 건 불가피하다며 일본 정부는 예측 불가능한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한 방위성 관계자는 트럼프가 무엇을 원할지 몰라 큰일이 났다며 무기 구입에서 돈을 빼앗기는 게 아니냐고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1대1 거래를 선호하는 트럼프에 대한 경계감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며 미국의 압력이 강해지는 게 아니냐고 내다봤습니다.
더구나 앞서 트럼프와 밀월 관계를 구축했던 아베 전 일본 총리가 숨지면서 트럼프와 접점이 있는 정치인이 사라진 것도 일본에는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일본의 상황이 어찌됐든 자업자득으로 보이며 우리는 우리의 이익만 철저하게 따지며 유리한 상황으로 만들어가는 전략이 필요한 순간으로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